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2월 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LA 학교에서는 지금 12살 이상의 학생들에게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증기관의 사인도 없이 학교 자체 내에서 이렇게 매직펜으로 써서 붙인 다음에 이 학생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면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학생은 실제적으로 부모 동의가 있어야 의료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편법으로 피하기 위하여 본인 당사자인 미성년 학생들에게 이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그 사인을 하게는 미끼가 바로 P자를 주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P자 판을 옆에다 갖다 놓고 동의서에 사인한 학생들에게 P자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합니다. 학교 당국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또한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히고 있는 데 대하여 학부모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황이 죽어가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이 지금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맥스 보도에 따르면 교황 최측근의 익명의 제보자의 말에 교황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는 교황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세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며 단지 교황이 죽어가고 있다고 짧아간 내부 뉴스 말만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교황은 정상적인 교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메도우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원래는 16위원회에 출두하기로 하였으나 이들이 무례하고 또한 전직 고위층에 대한 예의가 없이 대함으로 자기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변호사를 통하여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행정특권을 오늘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라이노 2명의 민주당과 같이 앉아서 자기 당 소속의 관료들을 그렇게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는 그런 일에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는 행정강요 예우에 대한 예우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킨징거와 리처 체니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현상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제약회사가 발표하기를 항체 치료법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효과가 있으며 특히 오미크론 변종에는 더욱더 효과가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파이자 백신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오늘 또한 놀랄만한 사실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한 가지를 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식물 원료로 한 새로운 한방적인 치료법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조차도 이제는 하다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한방적인 식물 치료 방법은 오미크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약 79%의 예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의 수많은 화이자 백신이라든가 모더나 등의 많은 백신을 선전해 왔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 결국은 한방적인 식물 추출물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프라이 체인 위기가 다가오자 결국은 미국이 그동안 해외로 내보냈던 많은 산업들에 대한 경고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리스트 중에 한 명이 제니 레일린 재무부 장관은 결국은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의 허브를 해외로 빼돌린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으로 많은 산업들이 지금 회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기를 나노트랜스 회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모든 공급망을 미국 자국 내에 둠으로써 지금 공급업체 부품 조달 문제가 전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으며 경쟁력도 다시 살아나서 회사가 오히려 인력난에 봉착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중국산 부품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 장벽을 만들어 주어서 미국 부품 조달 업체들이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였다고 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업체들이 빨리 미국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로컬 공급 업체를 통하여 모든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라든가 리버티 테이블탑, 벌몬트 플래닛 컴퍼니, 에로앤 피닉스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럼블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TMTG 그룹의 트루트 소셜미디어와 업무 협약 관계를 체결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럼블이 지금 최근에
동영상 시장의 약 16%를 점유하면서 빠르게 유튜브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10억 달러 투자 유치가 발표된 바로 직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TMTG 그룹과의 소셜미디어 송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럼블과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WAC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검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밉상이 되었던 유튜브와 또한 페이스북 등이 TMTG의 출연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저께 화요일은 바로 미국 진주만 습격을 당한 지 80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DC 행사장을 행하는 길에는 소수의 기후 옹호론자들이 DC에서 열리는 기념식장으로 행하는 길을 차단하고 자기들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고 한 10여 명 남짓하는 사람들이 모든 길을 막고 이렇게 함으로써 행사장으로 행하던 많은 상위 군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소한 자기들의 정치적 아젠다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좌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남에 대한 리스펙은 전혀 없고 자기 자신들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좌파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BLM 폭동의 한창일 때 현직 판사인 레지나 추를 협박한 혐의로 라이스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보석금 없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바로 2017년 불법 총기 소지로 인한 유죄를 받은 후에 3번의 집행유예를 어긴 전과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스티안 판사에 의하여 제기된 재판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판사인 레지나 추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12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물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 여자를 지금 쫓고 있습니다. BLM 갱단들이여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투명성을 요구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동영상이 오늘 증거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는 BLM의 시위가 일반적인 시위가 아니고 개인을 타겟으로 한 시위가 많아졌습니다. 주지사 집을 겨냥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검사 집을 겨냥하거나 판사 집을 겨냥하여 패거리로 몰려가서 이들이 그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 압박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판사 협박이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최소한 연방교도소에서 3년 이상의 징역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가 10월 말로 마감이 된 보고서를 바라보면 CBP가 약 4,100명의 러시아 미입국자를 국경에서 체포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미국의 주적인 건 사실입니다. 주적인 러시아 사람들이 여권도 없이 국경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으며 이것이 바이든 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 마피아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공작원들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들 중에 추방된 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도 상당히 많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들은 국적 세탁을 국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말을 사용하는 동남아권의 국적들로 다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불법 입국자이므로 그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멕시코주에서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이 민주당이 꼴 보기 싫다고 오늘 탈당을 하면서 독립당으로 나왔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탈당 이유서를 내는 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뉴멕시코 주지사인 미셸 그레시암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아주 적절치 않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오늘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명의 내용을 대충 간추려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뉴멕시코 주정부의 6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배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원의회와 상원의회 또는 행정기관이 협력을 하여 분배를 하여야 함에도 이 주지사가 개인이 전부 주관하고 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은 거기 손도 못 대고 모든 배분을 주지사가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입지도 주지사는 더 강해지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민주당에서 탈퇴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이 내세우는 이슈를 보면 그 안에 있는 돈 때문에 내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면 좌익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공짜 돈을 좋아하는 좌익의 특성이기도 하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